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쉬운 국어 신민숙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6년도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쵸? 저와 함께 시작해 볼게요. 저희 첫 번째, 이런 질문 많이 주십니다. 문제 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문제의 단원별 유형을 보면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일단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좀 질문이 많이 나온 것들을 얘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써놨는데 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딱 잡겠습니다. 첫 번째, 독해는요. 내용일치와 추론하기가 있어요. 근데 내용일치는 뭐냐면 위에하고 아래하고 거의 짝짓기예요. 틀림 그림 찾기야. 위에서는 무슨 수평선이 넓다. 그럼 아래서는 수평선이 좁다. 이게 나와 있어. 그러면 넓다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좁다로 나왔으니까 틀린 거죠? 네. 내용이 일치하냐 안 일치하냐 그런 내용이야. 근데 추론하기는 다 읽고 추론하는 거야. 좀 더 어렵겠죠?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내용일치보다는 추론하기가 개편된 이후로 추론하기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추론을 자기 마음대로 추론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막 선생님 상식이니까요.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한 추론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추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그다음에 순서 배열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어휘 좀 말씀드릴게요. 한자 성어 다 출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그러면은 어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지문을 활용한 어휘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문 안에 어느 부분에 줄을 쳐놓고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거야. 이 단어를 바꿨을 때 괜찮니? 이 단어 바꾸면 안 되는 거, 가장 안 되는 거 찾아봐. 이런 거야. 그래서 비슷하다. 근데 그걸 유사하다로 바꿀래? 되니?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이 웬만큼 다 해요. 그래서 어휘는 많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휘 부분에 하나는 꼭 봐놓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얘랑 요거랑 좀 관련돼요. 장문화법이 고쳐쓰기에서 글 써놓고 잘못된 거 고쳐라. 그럼 맞춤법을 이게 좀 맞춤법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칠래 라는 게 요게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휘적인 것이 요로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표준어를 좀 알아야 돼. 표준어. 육개장이 아이냐 어이냐 이런 거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다음에 여기 문학도 얘기할게요. 예와 어휘 3번째 문학 부분 말씀드립니다. 문학은요. 문학 작품 일일이 하나씩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내신에서 시 이거 중간고사 나올 때처럼 공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고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막 윤동주 선생님의 서시가 나와. 근데 거기다 막 바람 줄 쳐놓고 이 바람의 상징적 의미가 뭐니? 이런 거 안 나와. 시 하나하나, 소설 하나하나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래? 지문을 활용한 문학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문학 작품을 주잖아요. 그럼 그 문학 작품을 아예 해설을 다 해놔. 그러니까 이 시에 나타나 있는 이거의 의미까지 다 자기가 알아서 해설 다 해놔. 그리고 그거를 내용 일치처럼 물어봐요. 예를 들까요? 이 시에서 어떤 비가 나왔어. 근데 비가 내리는 게 있는데 여기서의 비는 화자의 심리를 좀 더 심화시켜줘. 그치마도 얘가 힘들어 죽겠는데 야 비까지 내려서 더 슬프다 야. 그래서 심화시켜줘.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래에 선지에 동그라미 1, 2, 3, 4에 뭐냐면 비는 화자의 심리를 부각시킨다. 심화하는 거나 부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야? 내용일치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 내용을 몰라도 걔가 다 해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 위에 있는 내용 보고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이거 찾는 거라고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문학은 독해로 들어가요. 문학 영역이라고 따로 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독해 파트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음 아까 어휘도 독해 파트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지문 안에 바꾸는 거니까 맥락을 보고서는 요거 대충 들어와도 되겠네. 이런 거기 때문에 어휘도 독해 파트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휘, 독해, 문학 합쳐서 독해.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문법은 아무리 지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문법은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줍니다. 문법 조항의 내용을 줍니다. 근데 그 조항이 다른 나라 얘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살면서 명사가 뭐고 수사가 뭐고 관형사가 뭐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념은 알아야 돼. 개념을 모르면 읽지 못해. 아무리 걔네가 정보를 줘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독해 파트에 들어가지 않아요. 따로 빼셔야 돼요. 문법은 따로 공부하는 겁니다. 논리요? 논리 파트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얘는 피셋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막 기호화시켜서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화법하고 작문이 있습니다. 얘네는 이렇게 나왔는데 뭐냐면 고쳐쓰기, 개요작성, 말하기. 근데 이런 거는 뭐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의 문제인지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면서 할 건데 여기도 말씀드릴게요. 이 고쳐쓰기가 문학 부분에서 들어갔어요. 아니 문법이요. 문법하고 관련된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법에서 옛날에 배웠던 게 이렇게 또 떨어져 나와가지고 고쳐쓰기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이게 연결돼. 문법 배우면 얘도 해결돼. 다음 개요작성이나 말하기 여기는 독해랑 똑같아. 똑같아요. 특히 말하기는 둘이 막 대화 나누고 있어. 그래서 대화를 잘못된 것은 대화의 스타일로 알맞은 것은 이런 거기 때문에 글 읽기랑 똑같아. 그러면 작문화법은 조금은 문법적으로 보내고 약간은 또 독해로 보내면 되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크게 나누면 3가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6가지 뭐 이렇게 많아 이러는데 결국은 3가지예요. 뭐 남아요? 독해. 글 읽고 푸는 거구나. 문법. 뭔가 있구나. 명사, 대명사 같은 게 있구나. 하나는 논리 파트. 3파트로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글을 읽고 푸는 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막 나뉜 거야. 그리고 문법. 우리 막 학교 다닐 때 문법 약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막 대명사 막. 영어로 더 잘 알고 계시죠? 뭐 대명사가 뭐고, 그다음에 뭐 관형사가 뭐고,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논리 파트. 요번에 새롭게 들어온 파트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기호화 시켜가지고 좀 수학처럼 좀 법칙 있어요. 그 법칙 딱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 3파트구나. 이해하셨죠? 오케이, 정리되셨을 거예요. 그럼 2번째, 단원별 문항수 어떻게 돼요? 하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거의 기준은 9까지, 2025년도 9까지를 기본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독해가 많고 나머지 쫙 이렇게 펼쳤는데 너무 많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3파트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3파트. 보이시죠? 독해 영역이 12문제예요. 저희 총 20문제잖아요. 20문제 중 12개요. 60%. 많다. 12개 정도가 얘가 계속 가더라고요. 12개, 13개. 그 다음 문법 영역이 2-3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3개 정도 나왔어요. 2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3개인데 저는 3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정도. 그다음에 논리 파트는 5문제. 그쵸? 독해 모든 것들의 영역을 갖다가 내가 힘을 쏟아야 되는 거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법은 공부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그냥 보지 않고 지문을 보지 않고도 금방 할 수 있어요. 논리 파트 마찬가지로 논리 퀴즈적인 그런 부분들은 피셋에서 온 그런 논리 파트, 논리 퀴즈 파트는 그냥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땅땅땅 답이 딱 나와요. 여기랑 여기는 내가 약간의 뭔가가 좀 암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너무나도 편안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해할 필요도 없이 그냥 풀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가져가셔야 돼요. 이쪽에 대한 공부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지 시험 때 들어가서 독해 영역에 얘는 빨리 풀어야지. 그리고 독해는 어쩔 수 없잖아. 비문학이니까 내가 읽고 집중해서 읽고 그게 뭐지? 하면서 푸셔야 돼요. 이게 잡혀있지 않아서 이쪽도 고민하고 독해까지 고민하시죠? 그럼 100% 시간 모자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잡아라. 기본에서 잘 잡아라. 그리고 그 위에 독해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한 마음이,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여기 믿는 구석. 그래야 여기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멘붕 안 오고 시험 보죠. 그죠? 요거를 안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요즘에 또 한 가지 붙으면 요즘에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90이 안 나오면은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90점이 나오려면 여기서 선생님 저는 좀 약간 포기가 어딨어. 다 해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개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무조건 맞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굉장히 어려운 막 철학 지문 같은 거 나왔을 때 내가 조금 실수해서 한두 개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요 정도의 문항수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배우나요? 네. 어떤 거 배우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문제고 저는 요렇게 수업합니다를 아셔야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배우는구나 마음가짐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요. 논리 유형이 이런 겁니다. 예, 봤더니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면 예술을 좋아한다. 따라서 예술을 좋아하면 문학을 좋아한다. 근데 뭐래? 이게 결론이야. 근데 그 앞에 뭔가가 추가돼야지 이 결론이 나온대요. 그러면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문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뭐가 추가돼야 될까?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처음 보면. 근데 이거는 내가 추론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 말로 써져 있는 건 기호화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는 이런 게 나오면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학을 좋아해. 여기도 좋아해. 좋아해가 다 있으니까 같이 똑같이 나온 거는 우리가 생략시키고 문학, 그다음에 뭐뭐는 했을 때는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해요. 그래서 문학, 화살표,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그다음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그쵸? 여기는 은이고 여기는 모두고 좋아하는 사람 모두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표시예요. 근데 여기는 뭐뭐 좋아하는 어떤 사람 이거는 이렇게 컵 뒤집어진 거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을 좋아한다. 이렇게 기호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냥 할까요? 이렇게요. 좋아한다는 거 똑같은 거 뺀 거예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 모두는 이 기호와 그다음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술을 좋아한다. 어떤은 요 기호와. 그러면 여기도 금방 할 수 있겠죠. 예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예술 그다음에 문학을 좋아한다. 문학 어떤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기호와 네. 이런 걸로 기호화를 딱 시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해야 할 것이니까 어떻게 할까? 이거를 그 다음에 어떤 공식으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풀이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어요. 수학처럼. 수학은 뭐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근해 공식. 많이 까먹었어. 어쨌든 근해 공식. 그런 거 갖고 와서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 기호화 시켜놓고 추가해야 될 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뭔가 대입해서 푸는 거야. 방법이 있어, 원칙이. 그래서 원칙이라고 한다면 살짝 말씀드릴까요? 요 표시는요. 얘랑 이렇게 뒤집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얘랑 뒤집어도 문제가 없어요. 결론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결론은 움직이면 안 돼요. 얘랑 이렇게 뒤집어도 돼. 그러면 뒤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술 똑같아지죠? 여기 예술 자연이 되니까 똑같아지죠? 그러면 똑같은 예술 빼는 거야. 그리고 자연문화 이걸 연결해 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어쩌고저쩌고 문학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정답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다고 한다면 다시요. 이 표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둘을 바꿀 수가 있다. 뒤집을 수가 있다.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 뒤집으면 여기 예술 되니까 예술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뭐예요? 여기 자연이 뒤로 왔을 거니까 자연 문학이 나왔잖아. 위에서 아래로 자연에서 문학으로. 그쵸? 그 순서가 된단 말이죠. 자연에서 문학으로. 그러면 보세요. 자연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문학이 뒤쪽에 있는 거. 그거 찾으면 그게 답이다. 그쵸? 이거 답이 1번이에요. 뭔진 모르겠으나 뭔가 되게 기호화시키고 공식만 알면 되는 거구나. 네. 아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됐고 두 번째요. 그리고 이런 공식 제가 이렇게 지워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헷갈릴까? 원래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제가 공식화 시켰어요. 여러분들 쉽게 하려고. 그죠? 이런 거 배우러 오시는 겁니다. 다음 여기 볼게요. 문법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보세요.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답이었어요. 흰머리는 용언의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이랬어. 그러면 여기도 지금 막 설명해 놓은 거 봤더니 용언의 어간과 명사로 되어 있다. 그럼 여기도 용언의 어간과 명사니까 여기 덮밥하고 여기 흰머리하고 비슷한 스타일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맞는 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여기 적절하지 않은 거죠. 2번이에요. 그러면 얘가 왜 그러면 덮밥의 덮은 얘는 어간이기 때문이야. 근데 흰머리의 흰은 어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간 어미가 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건 얘기해 드릴게요. 어간 어미가 뭔지는 알아야지 얘가 위에서 다 줬대. 정보를 줬대. 근데 어간 어미가 뭔지는 얘기하지 않잖아. 그게 무슨 얘기야? 용어는 당연히 알고 있지? 야,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나왔으면 이 정도의 용어는 니네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지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 어간어미를 아무리 배웠다 하더라도 알아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배워야 돼? 개념을 배워야지. 어간이 뭐고 어미가 뭔지는 알아야지. 명사가 뭔지도 알아야지. 형용사가 뭔지도 알아야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아무리 이 위에서 준다 하더라도 용어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외계어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어간, 어미 이런 것들. 가장 기초적인 용어와 개념들 이런 거를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죠? 다음 독해 유형 가겠습니다. 여러분 독해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냐면 문제만 많이 풀면 된대. 양치기 하면 돼요. 안 됩니다. 아니 될 수 있습니다. 한 10년 뒤 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빠르게 합격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빠르게 합격하려고 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고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많이 푸는 것만이 아니라 시험을 보기 위한 독해를 하셔야 돼요.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내가 이해를 하기 위한 독해. 일상생활 보내기 위해서 그냥 내가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독해가 아니라 시험을 보기 위한 독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나왔어?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인가 다르거든요. 중심 내용은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시간만 많이 걸리고 정확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풀어? 아주 좋은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런 노하우를 배워가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중심 내용이네.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핵심어가 무엇인지 찾아야지. 핵심은 반드시 나와야지 중심 내용 혹은 주제문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봤어요. 봤더니 위에서부터 봐. 핵심은 찾아야지. 그리고 좀 정리되어 있는 문장 찾아야지. 예를 들어서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거. 그래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 그 문장 그리고 핵심어 두 개면 끝나.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두 가지 얘기했대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성적 욕망이래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얘네 이거랑 이거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니까 얘네 둘 다 나와야지. 그래야지 주제문이 되지. 그러면 성적 욕망을 줄여서 성욕. 성욕. 그죠? 그럼 보세요. 재물욕, 성욕. 근데 여기는 재물이 많아지면서 어쩌고 성욕 안 나왔잖아. 성적 욕망 안 나왔잖아. 2번 땡. 안 돼. 그다음에 성공적인 삶을 살면은 재물욕과 성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은 재물욕, 성욕 둘 다 나왔으니까 너 살라. 잘 살기 위해서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뭐야 이거. 재물욕도 없고 성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1번 아니면 3번. 제가 뭘 이해했습니까? 중심 내용이니까 막 이해를 해가지고 막 가요? 이해도 안 했어요. 그냥 얘네 두 개가 중요하다니까 그걸로 반을 쳐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막 뭐라고 어렵게 써져 있어. 막 뭐 어쩌고도 간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는데 그러므로 따라서는 안 나왔지만 보통 뒤쪽에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봤더니 삶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욕망이나 성적 욕망만으로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얘네 둘만이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낭패를 당하거나 망신을 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바로 이게 플라톤의 세상의 생각이다. 그럼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뭐야? 이걸 잘 다스려라. 이것만 잘 다스려도 낭패 안 당한다. 그러면 1번하고 3번인데 과거나 지금이나 가장 강한 욕망이다? 뭐야?
강한 욕망인 건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주제문으로 안 된다고. 요 아래 거랑 관련된 거 찾아야 된다고. 근데 요 봤더니 성공적인 삶을 살면 재물용과 성공을 잘 다스려야 한다. 여기 다스리라고 얘기했잖아. 다스려야 된다. 답 몇 번? 3번. 이렇게 푸시는 이 방법을 배우는 거야. 핵심어가 뭐예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가장 중심이고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나왔나요? 둘을 합치세요. 그러면 중심 내용입니다. 지금 이미 하나의 유형 배웠잖아요. 중심 내용 그렇게 푸는 거구나. 그러면 이 다음에 그러면 순서 배열을 어떻게 푸는지 추론하기는 어떻게 배우는지 하나하나를 제가 다 가르쳐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독해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혼자서 그 다음부터 문제 많이 풀어야지. 맞죠? 이거 요런 식의 문제들이구나. 내가 공부를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26년도 커리큘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론 완성입니다. 이론을 그냥 첫 번째 수업에서 그냥 완성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으로 보이시죠? 올인원 써놨어요.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거 세부적으로 말하면 6단원. 그리고 크게 말하면 그 3단원. 모든 게 다 여기 이론 완성반에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강화 시리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론을 내가 한번 듣고 내가 했는데 나는 논리 파트가 난 좀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수업 들으면서 내가 알 수 있거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막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막 나가기 때문에 내가 보면서 나 이 파트는 좀 어려워 라는 게 생길 거예요. 그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크게 3가지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나눴을 때 단어들 독해, 문법, 논리 있죠. 그래서 강화하는 거야. 독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럼 독해 강화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강화시키죠. 바로 이 강화 시리즈는 개념 플러스 문제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해, 문법을 들었는데도 막 계속 까먹어. 암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고 싶어. 그럼 문법 하시면 돼요. 독해, 여기 논리, 내가 논리를 한번 했는데 불구하고 잘 안 되네. 정리 한번 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강화 시리즈. 내가 근데 만약에 다 괜찮아 나는. 이거 딱 들었더니 할만해. 점수 막 나와. 95점 점수지 막 나오는 것 같아. 넘어가세요. 문제풀이 넘어가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95, 100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세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저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 부분이 안 돼요. 막 이런 거. 그럼 안 돼. 내가 모자라다고 시작하시면 빨리 처음 하실 때부터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넘어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공부를 할 때는 제대로 하시고요. 힘들어. 공부해도 힘들고 공부 안 해도 힘들어. 그러면 하고 힘든 게 맞아요. 95, 100 나오신다면 넘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세요. 3가지 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문제풀이로 넘어갑니다. 3번째 단계. 그래서 올해는 제가 20일 완성 하프 모의고사, 그다음에 20일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거 하프 모의고사니까 10문제로 한번 시작해 볼 거야. 이건 이제 섞여져 있는 거죠. 이건 단원별로 나눈 거고 여기는 이제 섞인 거야. 그래서 독해, 문법, 논리가 막 섞여가지고 나오는 10문제짜리 한번 시작해 보는 거지. 10문제씩에 끊어서 문제 풀어보는 거야.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20문제짜리. 그렇죠? 그래서 20일 동안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한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가면 마무리입니다. 동형 모의고사가 있을 겁니다. 요걸 통해 가지고 일단 기초적으로 잡고 마무리로 이것들 모의고사를 한 번 더 푼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기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계속 내가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인 모의고사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가지 하나 더. 요거요. 기출문제. 솔직히 저희 기출문제 없습니다. 왜요? 2025년도부터 완벽하게 개편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문제들은 없어요. 있어봤자 올해 국가직하고 지방직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출문제 집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기출문제집이 근데 우리가 해커스에서 나와. 그럼 걔는 뭐냐면 그 이전에 2025년도 이전에 지금의 문제 유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유형들이 있죠. 살아남은 유형들 있죠. 그 유형들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만 골라내가지고 엮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거 안에는 뭐예요? 논리 파트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문학을 지문으로 활용해서 문학을 좀 낸다든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일치나 추론하기 정도,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그래도 선별된 옛날에 나온 지금하고 유사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얘는 빼셔도 돼요. 그렇죠? 왜냐면 개편 이전의 문제니까. 그리고 개편된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는 많이 우리가 이제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하품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게 얘네들이 뭐야? 개편된 상황들을 다 집어넣고 새로운 문제 유형도 다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다 모든 유형들이 있는 걸로 공부하시는 게 좋지. 옛날 유형들 그래서 반복되는 유형들, 새로운 유형은 좀 빠져있는 유형들 그런 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하시는 거 반대하진 않습니다. 근데 얘를 1순위로 두지는 마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할 때 보통 뭐 행정법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사라든가 이거 보면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하시네. 거기서 이걸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은 아니다. 내용일치, 추론하기 그 정도밖에 없다. 새로운 문제 유형 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새로운 문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 다 합니까? 다 하시는 게 좋죠. 그런데 선생님 저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세요. 첫 번째 1번 1단원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그냥 문제부터 푼다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강화 시리즈. 세 가지를 다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두 개를 빼시는 거. 내가 이건 너무 잘 알아. 그럼 한두 개 빼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도 여기서 논리나 문법은 무조건 가세요. 독해는 내가 잘한다고 한다면 그건 빼도 얘랑 얘랑은 한번 정리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세요. 그 다음 문제풀이 3단원 여기 3단계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얘네 둘. 10문제 풀어보고 이거. 여기까지 가세요. 그리고 마무리는 시간이 돼서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얘부터 빼내는 거야. 이거 빼내고 그다음에 이거 빼고 그다음에 이거 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1단하고 2단원 아니 1단계하고 2단계 이걸 빼면 뭐 어떤 걸 공부하겠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1단계 무조건 하신다. 2단계에서 문법 논리는 무조건 한다. 그다음에 3단계에서 얘네 둘 한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뒷골을 뺀다. 빼고 싶다고 한다면 뒤쪽부터 이렇게 빼가지고 간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얘네들 말씀드렸어요. 다음 추가적으로 수강하면 좋은 것들 말합니다. 그래서 국어 맛보기 생기초 입문 같은 게 있는데 꼭 들어야 되나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이론 완성 한 권으로 끝 있죠? 그거 들으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이거는 그냥 맛보기로 대강 저런 게 있구나. 아주 가볍게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한 뭐 2시간인가 4시간 정도인가 요 정도로 좀 찍혀져 있는 그런 겁니다. 아주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굳이 안 보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다음 틀리기 쉬운 어휘, 혼동하기 쉬운 어휘. 얘네는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어 같은 것들입니다. 육개장이니 혹은 만둣국에 만두 거기에다가 시옷을 넣니 받침에 시옷 넣니 안 넣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디서 필요하다? 우리가 그쪽에서는 안 필요해요. 지문을 활용한 어휘에서는 안 필요하지만 고쳐쓰기.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게 고칠래. 거기선 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봐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공부 안 될 때 보시는 게 너무 좋아요. 아니 왜냐면 육개장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면 이거였네.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야. 프린트 들어가 있어요. 프린트만이라도 보시는 것도 좋아요. 프린트만이라도. 프린트 해. 그래서 육개장이 어인지 아인지 이렇게 나오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재밌잖아. 재밌어요. 그런 거라도 하시라고요. 혼동하기 쉬운 어휘. 이런 거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올인원 독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독해가 너무 부족하다 생각하시면은 한번 하시면 되고요. 막반, 역전, 특강 이런 것들은 국가직이나 지방직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역전을 하기 위한 어떤 모의고사 혹은 뭐 문제 제공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특강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무료 특강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있을 때마다 가끔 들어오셔서 보시고요. 지금은 이 4가지까지는 있고요. 이 5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직 그다음에 지방직 이렇게 하기 전에 제가 수업해 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작년 것도 뭐 이제 개편된 이후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 3월인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있는 것들 다시 보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도 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챙겨서 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이요. 여기요. 강의와 교재명이요. 그냥 쭉 확인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고요. 그다음에 강의명이 이렇게 될 거고 아마 여기는 한 권으로 끝. 그다음에 문법 강화, 독해 강화, 논리 강화. 그다음에 심의수기 21. 보통 강의명하고 그다음에 여기 교재명이 비슷하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제 카페라든가 이런 거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통 방법 보이시죠? 제가 카카오 오픈 채팅, 네이버 카페, 유튜브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고요. 오픈 채팅은 특히나 이 보이시죠? 1, 2, 3, 4, 5, 6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아침에 카카오 오픈 채팅 시민수 국어 쳐가지고 1 근데 너무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2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1,500명씩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6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침마다 맞춤법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려면 좀 힘드니까 육개장이니 이거 아침에 버스 타고 가면서 잠깐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속담 같은 거. 이런 것도 가끔가다 튀어나오거든요. 막 지문에서도 튀어나오고 막 그 장문 같은 데서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 속담 같은 거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맞춤법 3개, 속담 2개. 아침에 살짝 봐라. 그렇죠? 뭐 가입하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들어가시면 돼요. 아마 지금 6일 겁니다. 들어가셔서 확인하셔가지고 누구나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로 거기다가 뭔가를 질문하거나 글을 올리거나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 들으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다 뭔가 글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퇴장 당하십니다. 그래야지 유지가 됩니다. 얘가. 다음 네이버 카페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네이버 카페에 심해수 국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자료도 드리고 이벤트도 막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 사생활도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끔 가다가 스터디를 해요. 제가 문제 막 드립니다. 지금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20문제씩. 그러면은 5일이면 100문제예요. 그죠? 그거 제가 막 드리면서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인증사진 올리라고. 그래서 인증 못하면 잘라버려요. 안 줘요 문제. 그래서 강제성을 막 띄면서 공부하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좋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저랑 대화하면서 공부 습관도 좀 기르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고 질문도 하고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와 함께 해가지고 점수 올랐다는 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컬이 따라오시면 합격 보장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보장합니다. 수능 우리 시험날 두고 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커리큘럼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